본부 제3기 본부장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수석 본부장 임원선거 서울지구 후보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민주버스 본부 선관위원장 김원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저기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민주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니다. 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되는 세상을 지우기 위해 투쟁하자 산화하신 역사들과 지금도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위해 거리에서 감옥에서 투쟁 중인 동지들을 생각하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노동자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찬 팔뚝집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영예로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냄새 동지들 반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철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바랍니다. 이어서 흐름은 서울지구 6세 정선을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지구장 차재만 동지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먼저 오전 근무를 마치시고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후에 3차 우리 저희 서울지구 6차 운영이라 진행되고요. 앞서서 우리 3기 임원 후보죠. 1번 후보 김원수, 김영석 후보죠. 그다음 2번 후보죠. 박상규 대법원 후보죠.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두 분. 향후에 민주버스는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두 후보자의 지금 운동 선거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향후의 민주버스를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유세 때도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합원분들, 우리 운영위원분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후보자들한테 아프지 말고 마지막까지 선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우리 조합원분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행 안내 및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과 수석 본부장 후보와 후보자의 유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현장 질문을 먼저 받아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원 동지의 현장 질문이 이미 하거나 이러면 여기 단체 선관위에서 또 선정한 법률 질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들한테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서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좀
지루하지 않게끔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후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버스 본부 4기 임원 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원수 조합원 동지입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입니다. 수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직! 네, 이어서 수석 부본부장 후보죠 김강석 조합원 동지입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상기 민주버스 본부를 이끌어가고 출마했는데요. 동지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조합원 동지입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수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쟁! 기호 2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 정강재 조합원 동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실력 있는 민주버스 기호 2번 수석 9번 후보 정강재 동지를 다시 한번 수정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 그럼 기호 1번과 2번 후보 조임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후보와 각 후보 좌부대 순으로 입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조임 본부장 김원수 조합원 동지입니다. 네, 동지들 먼저 구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 자본 박살! 어용노조 분쇄!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본부장 후보 김원수! 수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 동지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지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9년까지 제가 서경강 지부 조합원이었었습니다. 동지들과 같은 지부 아래서 조합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서울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분리가 됨으로써 제가 경기 조합원으로 편성이 돼서 경기지부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경기지부 분리가 되고 76명 조합원을 가지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직을 이끄는 가장 큰 철학이 첫 번째 투쟁이겠지만 두 번째 공감과 존중입니다. 저는 항상 조직을 이끌 때 조직도 존중하고 조합원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지금까지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경기지부 설립하고 지부장이 되었을 때 76명으로 시작됐지만 암담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원에 있는 모 조직이 저와 만나자고 해서 2년 동안 저와 교류를 시작했고 철저하게 존중과 공감하는 자세로 그 동지가 소통했고 그기가 2년 만에 500여 명을 조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 장소는 그 단위는 그 뒤에는 현재 수원에 있는 경진역입니다. 그 동지로 인해서 지금 수원역에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철저하게 동지들을 존중하고 조직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본부장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 동지들에게 4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특히 회의체계를 존중하고 그 결정된 안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공약입니다. 공공성 강화 만정공영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격언이 노선과 간선 노선 크게 이렇게 분리해서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응답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탄력도 문제 분쇄 1일 2교대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공약을 설정한 공약입니다. 본부 중심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 중심에 169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섭권을 확보하고 있는 단위가 자주관리기업 3군데 제외하고 10여 군데입니다. 본부장이 직접 교섭에 임해서 요구한 성함부터 조정 타업 투쟁까지 주도록 본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결하고 투쟁하고 함께 합의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1기 때, 2기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본부 사내의 모든 교섭권을 있는 단위를 본부장이 직접 교섭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조직 확대 및 조직 강화, 단결하는 민주노조, 투쟁하는 민주노조, 쟁취하는 민주노조, 민주버스본부가 희망이다. 기호 1번 김원수, 김강석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강하게 믿고 강하게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투쟁! 이어서 기호 2번 본부장 박상길 후보도 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는 잘 들립니까, 동의는? 네, 저는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동기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근무 끝나시고 정말 쉬지도 못하고 저희 후보들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그리고 수석 보훈부장 후보 정강재는 조합원 동기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기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 초까지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다 동기들과 함께 있는 서울지구 대북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출마하신 우리 수석 부분부장 후보인 정강재 동지는 현재 부산 경남 지역지구의 지부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동지들, 기호 2번 후보의 5가지 공약 관련해 있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각종 투쟁의 지원은 기본입니다. 본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교육, 선전 사업, 또 필수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표의 특성,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방식을 취합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 등 공정대표 의무 사건을 각 산하지구별로 해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해서 각 사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제도 개선 투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사업입니다. 운수사업법, 노조법 개정 투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정책사업
사모펀드 대응 정책 사업, 버스 중공비 개선,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진보정당과 함께 지역 공대회를 설립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직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현장에 지회장직을 하고 계신 우리 간부 동지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조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적 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전 조직사업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입니다. 공동인간투입니다. 현재 본부 산하에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각 지회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해서 힘차게 단결해서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위원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동안전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보건부장, 부분부장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보건부장 후보 정강재는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더 큰 단결, 더 큰 추진, 더 큰 승리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네. 1번, 2번 후보자한테 경례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후보자님들과 우리 저 서울지구 마이크 안 되는데? 마이크가 안 돼?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번 후보자님들과 우리 서울지구 조합원 동지들과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현안의 문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최대한 까칠한 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서울지구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염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 그 소속,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민주버스 본부 서울지구 진앙이동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원입니다. 먼저 기호 1번, 기호 2번 두 후보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솔선수범해서 이 조직의 대표자로 나서길 본인들이 스스로 원했고 앞으로 누가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우리 민주버스 후보를 또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끌어가서 많은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호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버스 후보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버스 작업만을 상대로 하는 이 투쟁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게 보면은 우리 버스 노동자들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는 이유는 그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인데 그 열악한 근무 환경이 뭐냐면은 법적 제도적 장치들 때문입니다. 운수사업법이 예를 들어 운수사업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만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 토지 판매에 버스가 섰다가 출발하면 무정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차했다가 출발해도 뛰어오는 승객을 그냥 태우지 않고 통과해버리면 그것도 무정차로 처벌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게 버스 노동자들의 그 목을 쪼여오고 있는 각들이 악법들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버스 자본만을 상대로 하는 투쟁보다는 더 나아가 대정부 투쟁과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이 투쟁을 해서 이 제도적 그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 버스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이나 어떤 근무 환경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번 기호 1번 후보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선관위원장이 정하시는 건데 질문자가 1번부터 답변하라고 명령했으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선관위원장님? 예, 승낙을 받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버스 현장에 버스 자본을 상대로 투쟁하는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조합원들끼리 투쟁력이 약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정 부분 우리 투쟁 성과가 어느 정도 레벨을 선에 올라갔다 보고 그 현장에서 노동해방 인간적인 인격적인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겠죠.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사업법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우리 버스 노동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제가 본부장이 당선이 된다면 그 문제 관련해서 개정 문제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서울지구가 중심이 되겠죠. 중심이 되고 경기지구, 인천지구가 좀 같이 함께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와 지구정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 또는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공호수노조나 청년명이 그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법 개정 관련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버스 노동자들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뛰어오는데도 안 태웠다고 무정차라고 탑승전 출발이라고 징계 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상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상대로 조례개정 투쟁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일단은 조례개정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중심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 서울지구 같은 경우 서울시 의원들하고 면담을 해서 일정 부분 그 문제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기호 2번 후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한 주회장님 질문 사항 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자본과 투쟁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선택과 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버스 투쟁은 자본가들과의 싸움과 동시에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 또는 대정부 투쟁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쟁의 요구나 수준에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서 정말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투쟁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지자체에 집중을 하고 또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운수사업법 조항 중에 사업주들에 대한 의무 조항 관련에 대해서 강화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의무 관련에 대해서만 너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주들에 대한 의무 쪽으로 더 강화하는 그런 개정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
시민들만의 투쟁 인물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민 단체들, 특히나 진보 정당들과 함께 하는 대국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법, 제도 개선 투쟁 그리고 정책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중공영제와 그리고 이제 민영제 지역을 보면 지금 보조금 지급 수준은 거의 지금 똑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실질적으로 서울도 보면 65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장의 대표자들이 한 명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는 서울시내버스 사장은 단 한 명이다. 오세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자체 투쟁 그리고 중공영제 시행 지역이든 민영제 시행 지역이든 어찌됐든 선택과 집중을 좀 통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쟁 정말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하실 동기들. 네. 민주주의 중심 민주버스 본부의 성공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동지들의 각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주버스 본부 서울지구 수석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저는 원인 없는 성과가 없고 과정 없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버스 본부가 재건된 이후에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나아간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후보주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버스 본부가 1기 그리고 2기 거치면서 동지들께서 나름대로 평가하시는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 동지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기호 2번 후보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평가라고 말씀을 좀 하시니까 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동희 동지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2012년도 12월 7일에 기해서 저희들은 본부를 해소하고 협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협의회로 전환 이후에 각 지역지구가 각자 고생으로 각 지역의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저희들 수많은 동지들의 본부 재건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본부가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버스 본부 지금 5년 차죠. 1기, 2기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집행을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요구에 있어서 본부가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본부 내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련해 있어서 본부 집행부가 정말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노동조합의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총괄 평가를 진행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 좀 어렵다. 다만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와 그리고 그 요구에 우리 본부가 즉각적인 확답을 하지 못했던 부분 관련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본부장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계기도 어찌됐든 본부 제1, 2기에 대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저는 출마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정말 버스 노동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그 본부를 다시 재건했을 때 그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정말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3기부터서는 다시 새롭게 조직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싹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 동기들이 우리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현장의 조합원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듣겠습니다. 그 속에서 본부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과 대안과 전망을 세우고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가 아직 평가를 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지 못하자 속에서 평가하기가 좀 적절치는 좀 안 해서 좀 애매하게 평가했던 부분 관련에 대해서 우리 동기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동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답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기호 1번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1기, 2기 집행부의 부본부장으로서 제가 함께 했었고 부족한 부분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본부가 해산되고 다시 재건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부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큰 명제는 전국에 있는 투쟁, 버스 현장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 된다.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는 투쟁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가장 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본부장이 당선되자마자 강원도 춘천시민버스 완전공제를 위해서 24일 단식 투쟁, 그 다음에 이용주 열사 투쟁, 본부가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못할 투쟁이었습니다. 고시점 있는 투쟁, 집중되는 투쟁, 그런 투쟁이 본부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방금 기호 2번 동지가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주버스 본부가 설립되고 본부가 단체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투쟁과 그 각 지역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모아지는 투쟁을 만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되면 네 번째 공약, 가장 중요한 공약인데요. 본부 중심으로 해서 단체 교섭과 투쟁과 합의까지 같이 본부장이 각 지부장들과 지회장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때 부족했던 부분을 제 3기 때 제가 본부장이 당선된다면 그 잘못된 부분과 좋은 부분을 병합해서 더 참고해서 더 강력한 본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동지들은 대단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힘든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서도 우리가 소수노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버스 본부 또는 지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공감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공약은 철저하게 이해하겠지만 철저하게 지원한 지회장 그리고 조직의 조합원들을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본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동기들 없습니까? 예, 민주버스 본부장 후보로 나오신 후보님은 오늘 변동된 날씨에 좀 돌아다니시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향후 누가 경쟁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큽니다. 저는 민주버스 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이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들의 공약사항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후보님은 양 후보의 공약사항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양쪽 후보님들의 공약사항을 보시고 난 이거만큼은 이 후보 쪽의 공약은 좀 좋은 공약인 것 같아. 내가 본부장이 된다면 요걸 한번 시행해보겠다고 생각하는 혹시 공약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 전에 저 잠깐만 정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 민주버스 본부가 또다시 혼란에 빠져 있던 걸 우리 동지들이 다 봤을 겁니다. 민주버스 본부 간부 소통방에 대단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또다시 갈라지게 되나. 어렵게 하나가 되었는데 또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가운데 아까 제가 잠깐 이걸 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정확히 좀 읽으려고 좀 달라고 했습니다. 슬로건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당선된다라면 제가 가장 자신 있다고 우리 동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로 먹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 갈등이나 반목을 해결하는 재주가 좀 탁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역에 수원에 있는 경진역에 500여 명 조직하고 제가 3년 동안 총파업을 포함해서 부분파업 그다음 전체 500명 통솔하면서 단 한 번도 저랑 현장에 있는 간부들하고 다툼이 없었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보자가 말씀하신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제1번으로 관철시키고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 자신 있습니다. 동지들 지지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하지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제 저는 단체 교섭을 직접 본부장이 지휘하는 걸로 현장에 가서 지부장님, 지회장이랑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직 교육 회의 선전 사업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주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이 좀 반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희원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일본 후보자가 저희 선거의 메인 슬로건을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정말 안심입니다. 네, 동기들 저도 일본 후보와 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후보자가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공약상으로 내건 것들 그리고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기호 1번이 내건 첫 번째입니다.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 이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단결해야 되겠죠. 우리 처음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지회장 동지들 우리 처음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민주노조 깃발을 처음에 꽂았을 때 정말 조직 하나 지키려고 정말 죽을 둥살둥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13년 전 얘기입니다. 14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눈빛만 봐도 옆에 있는 동지가 뭘 원하는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날은 딱 물음표가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단결하는 민주노조 그리고 서로가 소통하는 노조 현장에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노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우리 상대 후보와 저희들이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호 1번 선거에서 제출해 주신 첫 번째 공약사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신 동기들 없습니까? 네.
이번 저 후보님께 잠깐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소신역의 지회장 겸 또 지부장으로 아마 경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본부장이 된다면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이 공약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쭉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거 누구 어떤 동기가 되더라도 이런 공약 이것들은 다 물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걱정되는 것이 실천적으로 됐을 때, 본부장이 됐을 때 진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상권 문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연설할 때 70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한 400~500명 정도가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 조직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을 소신역에게서는 어떻게 그 조직을 했는지 이것도 참 좀 궁금하고요. 우리 또 동지들이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알아야 됩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이게 본부장이 됐을 때 상권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공약을 지켜나갈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드렸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경기지부장 하면서 한 달에 일하는 게 2개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뭐 근로시간 많지 않고요. 근로시간 한 달에 하나 정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하고는 무급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단체 임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회사하고 이제 상급단체 임원 기간 동안 무급전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당선되더라도 고용 문제는 그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제 관련해서 조직 확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자면 그때 76명 시작해서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전까지 630명 있다가 최근에 몇 개 조직이 화성도시공사가 한 89명 정도 있었었는데 거기에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었었고요. 1년 동안 비정규직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동지들이 한 89명이 저희한테 가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화성도시공사가 20여 명 노동자 핵심 간부들 전원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고 해고 투쟁 와중에 지회장하고 조합원 한 분만 빼고 지금 현장에 다 조직을 한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한 41명 나갔고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30명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560명, 57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저는 조직 수장이 되면 그 조합원들과 또 간부들과 대표자들하고 철저하게 많은 대화를 합니다.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존중과 그리고 공감합니다. 제가 지부장이라고 제 사업을 주장하지 않고 억지로 끼워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거라고 판단이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설득하는 과정을 저는 좀 가지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그 사업을 잠시 보류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할 겁니다. 조직은 우리가 많은 조합원들이 그리고 조직이 우리 조직에 왔다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입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그 조직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을 좀 부리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저는 어찌됐거나 철저하게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시간을 갖고 그 대신 그 동지들의 투쟁력이라든지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의식을 좀 올리는 걸로 해서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속해 있는 현장의 소신력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조직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현장은 제가 속해 있는 현장은 좀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제가 맡은 경기지부는 그렇게 된 거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원 여객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저랑 그 경진여객 지회장이 이렇게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고요. 잘하면 내년에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존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 질문 그 송영학 지회장 고객께서 일본만 콕 집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기호 2번 후보 쪽에서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 공통 질문을 양쪽으로 답변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집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번 후보도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솔직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지금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셔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성관위원이 우리 동지께서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성역의 우리 정비사 조합원이신 동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직사업 정말 힘들죠. 우리 처음에 서울 경기 지부로 출범을 해서 그리고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지부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초기에 출범했을 당시의 조합원 수하고 지금 현재의 조합원 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요상해요, 이게. 정말 조합원이 빠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부터 이렇게 딱 채워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경기 지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거의 한 7, 8년 동안 우리 동지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수많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수많은 조직을 만나서 새롭게 조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또 많이 좀 깨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사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어찌됐든 내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조직적으로 단련이 됐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조합원 동기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저보다 더 현장에서 조직을 더 잘하시는 저는 조직가라고 봅니다. 저는 어찌됐든 해고자이다 보니 제 현장이 없기 때문에 뭐 조직 관련에 있어서는 크게 먼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부장 역할을 하면서 뭐 조직했던 부분들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수준으로 해서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뭐 저 본부장 후보 그리고 우리 수석 부본부장 동지께서도 또 현장에서 버스 현장에서 투쟁을 하시다가 해고되신 동지이세요. 그래서 저희 기호 2번은 다 해고자입니다. 그래서 100% 다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상금 달아갑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마지막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거 예예. 아왜 거기로 안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후보가 되신 모든 동지분들께 참 앞으로 어떤 후보자가 되더라도 협력해서 참 민주버스가 쪼이나도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됐다는 바람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선거가 아니면은 각 어떤 지구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그냥 사실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그 기호 2번 그 정만태 후보자님 그 부산 지부장 경남지 부산 부경지구의 지부장님 계시는데 대략해서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진행하셨으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동안 좀 그 지부장을 하시면서 어떠한 적은 부분이니까 성과가 어떤 게 있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일본 후보자 그 수석 부부장 후보로 나오신 김기환 동지께서 그 광전지구에 지부장님 계시는데 그 동일하게 지부장님 계시면서 그 대략해서 그 조직의 규모하고 그동안 지부장님 하시면서 어떤 좀 성과가 있었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부기적으로 하는 게 맞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랬어요. 아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답변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야기는 사투리가 심해서 말이 잘 전달이 될지가 좀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제가 워낙 영상도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있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석 후보로 좀 늦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역량이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구 사정도 있어서 좀 되진 않았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결정했던 게 이제 우리 민주보수본부 같이 가는 이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그리고 또 박성길 본부장 후보에 의한 것들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부경지구는 일단 현재 이제 조직 내에서는 숫자로 보면 단연 우리도 제일 좀 안타까워서 500한 지금 65명인데 부경지구는 말 그대로 부산 경남 조직을 좀 아우르고 있는 거죠. 부산에 한 150, 나머지 경남에 한 400이 있는데 경남은 이거 자랑해야지만 우리 경남 지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민주노총 사업장이 우리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가면 우리 4개 사 중 2개 사 70%가 저희 민주노총 사업장이라는 거, 교대노조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자주관리 기업이 다릅니다. 이것도 오래전 투쟁을 통해서 같이 됐고요. 제가 또 그 투쟁 과정에서 어쨌든 구속도 되기도 했지만 계속 조합을 일단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또 성과도 있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은 여러 분포도가 있는데 좀 나머지 이런 소수 노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지역은 우리 각 지회라고 명명하지만 실제는 한 개 회사에 우리 최소한 한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산은 좀 각 회사 좀 구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저희 부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천 활동 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은 최대한 알리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 활동, 동지가 말씀하신 저희들은 여기자 우수사업 중에 우리가 가트레바 8시간 교육받는 이거 폐지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부족이긴 하지만 저희들 이 운동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로 공장 10년 이상 계속하면 몇십년 간 근골목기 지나 3대대에 있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도 설문조사까지 마치고 이 투쟁 중앙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그리고 저는 원래 사무국장을 하는 오전에 부경지부장 이제 2년 남짓 좀 안 되는데요. 제 역할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봐주지 않지만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나와져요, 가면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은 욕도 많이 들은 건데 우유부단한데 저는 조직의 대표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실무자 역할을 보좌력이 저한테는 좀 맞다고 봅니다. 부경지부장 이제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결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석부장으로서 본부장과 아울러 동지들과 같이 사업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호 1번 김강석 조합원 동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할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본 후보 공약과 일본 후보자의 공약이 알파크로스가 돼서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재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주현남 지부에 있으면서 복숭아조 허용되면서 지회장 또 부지부장 또 지부장 3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본부의 임무로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동지들, 지회장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기, 2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창기의 이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민주노조 버스 본부가 침체 지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항상 지혜들이 조합원들이 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물론 그 고민은 저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조합 조직상 하기가 좀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사 지회장님들의 의견을 묻고 대화를 하고 대책 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고비를 뛰어넘고자 본부의 임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1번 후보가 본부 임무에 되면 저는 지회장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시점 우리 조합원이 늘지 않고 있는 이 시점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야 지부가 살고 본부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철저하게 지역의 지역들하고 같이 손잡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대책 방안을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본부 임무로서 또 본부장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일을 할 거고요. 저는 수석으로서 지회장들을 챙기고 또 지회가 살 수 있는 길을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응해 주신 양쪽 후보자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동지만 더 모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 선정한 공통 질문은 있는데 그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양 후보조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원수 후보조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원회 원래 다른 지부 가면 모두 발언은 1번 주고 마무리 발언 2번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2번 후보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현재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반민생 그리고 반민주 정책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연대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했고 그 화물 노동자들 투쟁을 엄호 지지했던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치부하면서 많은 건설 노동자들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우리가 탄원서 연설하는 게 건설노동자입니다. 이런 엄혹한 시대에 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버스 본부 중심으로 강하게 단결하고 뭉치고 투쟁하고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버스 본부에 파편화되어 있는 투쟁을 하나로 먹는 그런 민주버스 본부 집행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국적 조직을 중앙으로 모으고 중요한 것은 단체 교섭을 민주버스 본부가 힘있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조직을 하나로 모으려면 민주버스 본부가 중심이 돼서 단체 교섭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용이라고 부르는 항문호청 전자련도 산별 교섭을 진행하고 투쟁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각 지역별로 산별 교섭을 진행하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중앙교섭으로 큰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민주버스 본부가 먼저 시작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민주버스 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북, 인천, 경기, 대구, 제주, 강원 하나로 모아내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지들을 그리고 동지들의 조직들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본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기호 1번을 지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다면 강력한 민주버스 본부, 강력한 집행부 역할로 조직을 탄탄하게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기호 1번 김원수, 김광석 동지를 믿어주시고 힘있게 함께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투쟁! 그리고 이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수사했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은 저희들은 수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의사이고 저희들은 철저한 그 짜임새에 대해서 대본에 대해서 저희 이번은 선대본부가 꾸려져 있습니다. 지원한 동지들이 17일간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책도 해주시고 합류도 해주시고 선거운동도 해주시고 운전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도 같이 해주는 같이 하는 기호 2번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본부는 말 그대로 본부입니다. 저희들은 버스 본부가 꼭 우리가 공공운수 노동자이지만 민주버스 노동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지부 역할이 다 있듯이 본부 역할이 있습니다. 본부는 말 그대로 중앙이고 핵심이며 구심이 되어야 하고 사령부가 되어야 합니다. 본부는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투쟁도 직접 일선에 나지만 어떻게 효율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과정에서 전지평가 평가가 있었는데 진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평가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평가할 게 없다는 게 저희의 지적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후에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 사고를 하고자 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선제를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해수에 못했다. 잘했다면 잘했다. 그리고 뭘 해라. 뭘 할 것인지 분명히 현장에 필드에 나갈 것입니다. 필드에 나가서 저희들 나가서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서울 지구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서울지구는 곧 민주버스 부부의 또 다른 본부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수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우리 서울지구가 그 역할이 분명히 같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서울지구와 다른 지구도 같이 해야 되지만 더욱더 핵심적으로 서울지구와 함께 민주버스 본부가 핵심차게 우리 동지들과 일을 나가자 합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지구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업무로 우리 기호 2번 박상길, 정강진 후보들과 집중한 개인보다는 같이 하는 우리 후보로서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서울지구의 조직 확대와 버스지구의 발전, 면책가가 모두 이루도록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반갑습니다. 우리 양쪽 후보자님들 우리 서울지구의 직분에 응대해 주신 데 고생하셨고요. 우리 서울지구 조합원 동료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번 투표 방식은 그게 현장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 같이 병행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날짜는 거기 27일 08시부터 29일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지구 투표 방식은 모바일 방식인 거 아시고 계시죠? 저는 100% 참석률을 높으셔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